지금 이 순간 지혁이 가슴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 그 주인이 누군지 알면 넌 비명을 지르게 될 거야. 운전대를 잡고 있던 지혁의 손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 휘청거리는 그 짧은 찰나 조수석에 앉아있던 은호의 비명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온 건 지혁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선배, 선배 왜 그래요? 은호가 핸들을 잡아 갓길에 차를 세우는 동안 지혁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식은땀으로 젖은 그의 얼굴을 보며 은호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번엔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성심대학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지혁을 보며 상철과 다정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은호의 눈에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수술실 문만 바라볼 뿐이었죠. 잠시 후 수술복을 입은 담당 교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지혁 환자의 심장 기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약물로 버티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에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습니다.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방법이 정말 없는 겁니까? 라고 묻자 교수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심장 이식뿐입니다. 하지만 맞는 공여자가 나타날 확률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 그 단어가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만들어내서라도 지혁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차가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기계에 의존해 숨을 쉬는 지혁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는데요. 밤이 깊어가도록 은호는 지혁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선배, 아직 할 말이 많잖아요. 나 두고 어디 가면 안 돼요. 그녀의 속삭임이 닿았는지 지혁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각 또 다른 곳에서는 한 여자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의 거실, 고성희는 박진석 회장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요. 사랑해서 그랬어요. 당신 잃을까봐 겁나서.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 속에 담긴 건 후회가 아닌 공포였습니다. 박진석의 눈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는데요. 그는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사랑.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역겹군.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배경을 사랑했겠지. 26년 동안 날 속인 대가가 고작 무릎 꿇는 거라면 너무 싸지 않나? 박진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고성희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쳐내며 이를 갈았죠. 이대로는 못 죽어.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고성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박진석을 무너뜨릴 비밀 장부와 이혼 소송에 유리할 현금, 그리고 우진이 명의의 서류들이었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서재 책장을 밀자 비밀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여는 순간 고성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인감도장, USB, 그리고 두툼한 서류 봉투. 이거야. 이걸로 딜을 하면 돼. 그녀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 성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성재야, 이건 오해다. 우진이 주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그녀를 보며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까지 이러십니까? 아버지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모든 건 박진석이 파놓은 덫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벼랑 끝에 몰리면 반드시 금고에 손을 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일부러 금고를 열기 쉽게 만들어둔 것이었죠. 고성이가 훔쳐나온 USB에는 아무런 정보도 들어있지 않았고 서류들 역시 이미 폐기된 가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그걸 꿈에도 모른 채 그 가짜 희망을 품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모텔방에 숨어든 고성이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건 붉은색 오류 메시지 뿐이었는데요. 뭐야? 이게 왜 이래? 고성이가 노트북을 집어 던지며 발악하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석의 문자였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건 껍데기뿐이야. 이제 그만 포기해. 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완벽하게 당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때 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성애 씨, 절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놔. 난 피해자야.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고성이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겨둔 대포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박진석을 처리해. 내 모든 걸 걸겠어.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자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그 수까지 읽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이 고성이가 사주한 사람들을 미리 제압했고 고성이는 오히려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틈을 타 도주를 시도한 고성이는 빗길 도로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따라오던 트럭이 경적을 울렸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고성희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26년의 거짓말과 탐욕이 아스팔트 위에 붉게 물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심대학병원. 지혁의 심장은 멈추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심박 모니터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고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하느님, 제발요.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뇌사 판정 환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병원 복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정말입니까?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혈액형, 조직 적합성 모두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기적입니다. 즉시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혁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은호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선배, 꼭 돌아와요. 기다릴게요. 지혁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켜지고 긴 시간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석은 응급실 구석에 서서 멍하니 수술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서명한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기 기증 동의서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지혁에게 심장을 주는 공여자는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고성이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죠. 박진석은 그 순간 지혁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아내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간 지혁. 그리고 아내의 심장이 지혁을 살릴 수 있다는 기막힌 우연.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죽어서라도 죗값을 치르게 해야지.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박진석의 눈가에 맺힌 건 눈물이 아니라 회한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혁의 가슴속에서 고성희의 심장이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증오했던 여자의 심장이 그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의식을 되찾은 지혁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호야.
나 살아난 거 맞지?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 살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은호는 차마 공여자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혁이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고성희의 사망 소식과 장기 기증 사실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혁은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심장이 그 여자 거라고. 그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이 병실로 찾아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 허락도 없이 결정해서. 하지만 살리고 싶었어. 그 여자가 지은 죄, 이렇게라도 갚게 하고 싶었네. 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심장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분이 못다한 좋은 일들, 제가 대신하며 살겠습니다. 지혁의 성숙한 대답에 박진석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간은 흘러 3년 후. 화창한 봄날, 야외 결혼식장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혁과 은호, 그리고 성재와 수빈의 합동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은호와 수빈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지혁과 성재 역시 듬직한 모습으로 신부들을 맞이했습니다. 하객석에는 상철과 다정, 그리고 박진석이 나란히 앉아 흐뭇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 자선재단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도끼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네 사람이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꽃잎이 휘날리는 가운데 지혁은 은호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은호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배야말로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그때 유모차에 타고 있던 쌍둥이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호와 지혁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죠. 성재와 수빈 역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며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식장 한편에는 고성희의 사진은 없었지만 지혁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그녀의 심장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마지막 순간 생명을 나누고 떠난 그녀의 선택이 지금의 이 찬란한 행복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마치 그들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보고 계시죠? 당신 심장 부끄럽지 않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지혁의 독백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욕망을 줬다 파멸했고 누군가는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은 무너졌지만 진실 위에 지어진 집은 견고했습니다. 화려했던 날들의 끝에서 비로소 진짜 화려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그들. 이제 그들의 앞날엔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화면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의 얼굴을 비추며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막이 떠오릅니다. 화려한 날들, 진정한 시작.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악녀의 비참한 최후와 남겨진 사람들의 해피엔딩.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는 결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드라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